올라도 정말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도 아실 겁니다. 물가 얘기입니다. 네. 뭐 저도 최근에 장 보러 마트에 갔었는데 그 시금치 한 단이 6,000원이 넘더군요. 제 기억에 2.5배가 넘는 거였어요. 주부님들 한숨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네. 뭐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 때문이겠죠. 농축수산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다음 달이면 이제 대명절 추석까지 앞두고 있는데 수요 대비 공급량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우리 물가 어떤 게 얼마나 더 올랐는지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몸으로 물가가 굉장히 폭등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네, 역시 그렇습니다. 체감하시겠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채소류라든가 과일류 이런 거에서 여름철에 이제 소비가 굉장히 많은 제품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어서요.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채소류 물가 보게 되면 6월보다도 3.7% 그리고 축산물도 3.3%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전년의 같은 달 대비해서 현재 물가가 동일한 품목에서 얼마나 올랐느냐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표치는 2%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1.5%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활 물가 지수도 지금 한 1.5%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2%를 넘어갔는데 2.1%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조금 떨어져서 1.5%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차이가 왜 점점 이렇게 날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관리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료라든가 뭐 유치원 납입금이라든가 이렇게 국가가 그 인상을 못하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물가에서 한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관리 물가 부분은 지금 이제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나니까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관리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만 계산하니까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5%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지금 2%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더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두 자릿수 퍼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요즘 진짜 마트나 시장에 가면 주부님들이 한숨부터 나온다고 해요. 뭐 반농담으로 헬 물가, 지옥 같은 물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그러면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지금 느끼는 게 채소라고 채소류. 보여지거든요. 채소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시금치 말씀하셨는데 지금 50.1% 지금 올랐고 열무가 42.1%, 배추가 지금 39%. 이게 이제 지난해 6월 대비한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주 단위별로 통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급락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상추가 24.5%, 이게 이제 여름철에 주로 많이 소비하게 되는 채소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고춧가루가 지금 4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쌀이 33.3%, 고구마가 28.8% 정도 올랐으니까 뭐 그냥 조금 뭐 몇 프로, 5, 6% 정도 수준에서 오른 게 아니라 20, 30%, 많게는 거의 뭐 7, 80%까지 한꺼번에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충격이 훨씬 더 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금 이제 7월 하순 대비해가지고 배추하고 무에 대해서 지금 조사한 걸 또 발표했는데요. 그게 배추가 한 54% 올랐고 무가 한 22% 정도 올랐고 통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소비자원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걸 보니까 일주일 전 대비해서 지금 뭐 양배추, 시금치, 그다음에 깻잎, 쪽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채소류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축산물은 어떨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축 폐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500만 마리 가까이가 여름철 폭염으로 지금 폐사를 했거든요. 가장 많이 폐사한 게 닭입니다. 닭이 지금 440만 마리 정도가 폐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7월 마지막 주 도매가로 계산해 봤을 때는 소고기가 지금 한 7%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닭고기가 한 11.3%, 그다음에 삼겹살, 냉장육 경우에 한 5.6% 정도 올랐는데요.
8월 접어들면서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들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올랐다가 지금. 근데 닭고기는 지금 2% 이상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폭염으로 인한 폐사에 직격탄을 맞은 게 닭들입니다. 그래서 네. 닭의 폐사가 많아지면서 공급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돼서 결국은 닭 그 값은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도 궁금한데요. 수박이나 네네. 복숭아 같은 여름 과일들도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생산량에 비해서 지금 한 12% 정도가 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게 되고 수박 같은 경우도 한 지금 67.3%. 많이 그 정도 올랐네요. 올랐으니까 진짜 많이 오른 거고요. 네. 복숭아 한 12% 정도 올랐고요. 지금 사과하고 배는 아직 그렇게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추석이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요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월 그 중순 대비해가지고 한 뭐 16%, 15%, 16% 정도 인상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전망한 게 지난해 대비해서 사과 같은 경우 14%, 배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올해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폭염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이후에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뭐 수산 가공품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수산 가공품 많이 올랐는데 생선류 중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고등어가 지금 17.17% 정도 올랐고요. 참조기, 뭐 오징어 이런 것들은 한 1%대 정도에서 지금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치는 약간 떨어졌고요. 근데 이 주로 그 수산 가공품 중에는 김이 많이 올랐어요. 김이 7.3% 정도 올랐고 참치캔이 지금 60% 정도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이게 주로 이제 양식장의 피해가 폭염 때문에 양식장의 피해가 있어서 공급이 그렇죠. 좀 줄어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치캔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 이제 많이 인상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품목별로 다 짚어봤는데 네. 일단 안 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엄청나게 오른 거는 분명합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면 네네. 것 같지 않은 게 더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입추 지났는데도 여전히 덥거든요. 네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 참 네. 걱정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장바구니 물가들은 그때그때 물량에 따라서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르는 그 양 자체가 아주 급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에 미친 충격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네. 그리고 폭염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폭염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더 피해가 예상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배 경우 수출할 양도 지금 줄어들고 또 품질도 올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많이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고요. 배추, 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요 조절에 들어갔습니다만 여전히 생육 부진 때문에 많이 오를 것 같고 닭 말씀드렸는데 닭 폐사 때문에 수요 공급 뭐 이런 영향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향후에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품목들이 이제 사실 추석 앞두고 굉장히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걱정이 이제 많은 겁니다. 네. 뭐 지금 정부가 이제 폭염 대응, 농축산물 수급 안정 TF를 네네네. 확대 가동하면서 뭐 필요시에는 뭐 추가적인 품목별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할 거라고 했는데 네네. 그럼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돼야 될까요? 그 이제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올해 또 추석이 한 열흘 정도 빠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추석과 연계되면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조절이 안 되는 상태까지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큰 건데요. 네. 어쨌든 추석 물가까지 이뤄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금 수급 관리를 하겠다 이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날 그 차관 물가 관계 차관급 회의를 지금 열었고요. 그래서 대응 TF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현재 추석 때까지 출하를 앞둔 그 농산물의 그 생산을 집중하는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현재 물량을 공급해서 수급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 용수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폭염이 지속되니까 축산 농가 같은 데 뭐 살수차를 이용해서 온도를 좀 떨어뜨리는 걸 지원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부분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산 과정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수급 조절이 이제 뭐 지금 진행이 되면 이제 추석
전까지 어떻게든 이 물가 부분들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저는 서울시에다 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생활물가 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방마다 지금 다 그 TF 구성해서 막 대응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좀 너무 느리거나 움직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좀 본격적으로 나서서 생활물가 서울 시민들이 1000만인데 너무나 살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들으셨죠? 네. 네, 챙기시기 바랍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조인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